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노래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도 어느새 33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입장했던 각국 선수단의 풍경을 최근에는 아쉽게도 볼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도쿄올림픽이 관중 없이 치러진 데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2월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릴 예정이던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네, 당장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스포츠 경기조차 즐길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손에 손 잡고 함께하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78명, 경북이 68명입니다. 대구에서는 기존 집단 감염군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성군 소재 유치원에서 16명이 추가됐고 북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5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김천 등 1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미루고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업이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는 만큼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은 미뤄졌습니다.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 어려운 것도 있고 조금 일상생활하는데 지장도 많잖아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 두기 같은 강력한 제한 조치가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걱정이 더 큽니다. 너무 확산세도 있고 좀 일상회복으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은 언제나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백신 방역 혜택에 대한 목소리도 엇갈립니다. 차단 효과를 위해 추가 접종자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직 2차 접종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오고 하니까. 추가 접종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또 맞으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3차는 개인 의사에 좀 맡겼으면 좋겠고. 3차까지 또 접종해야 방역 혜택이 이루어진다며 지금도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 그럼 또 3차 접종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에는 우려가 컸습니다. 통제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서 국민들이 알아서 재택 치료를 하라. 그럼 과연 그게 방역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방역은 일부 강화됐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국내로 유입될 거라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왔을 경우에는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거리를 완화시켰다고 해가지고 나아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강력하게. 전문가들도 늘어나는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엄격성 지수가 좀 낮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역학조사로 놓치게 된 확진자가 빠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충분한 대비를 갖추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잡히지 않은 확산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연달아 등장하면서 더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안동시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우지산을 깎아내고 우회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아파트 경계와 맞닿아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정화동 우회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주민 30여 명이 피켓을 들고 공사 중단을 외칩니다. 공사 구간과 맞닿아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최소한의 주거 환경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도로 경사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다면 낮춰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량 소음 분진 야기되는 문제점을 직각 방음벽에서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해달라. 그 다음에 거리 이격 부분이 너무나 좁다 보니까 최소한 적정하게만 좀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안동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4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된다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계라 그러는 것이 이게 왜냐하면은 경계선이라든지 모든 주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가 설계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기를 이제 남은 터널을 하게 되면은 추가 사업비가 이게 엄청 비싸요. 그게 매가당 1,000만 이상 들어가가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존 직각 방음벽에서 터널형 방음벽으로 바꾼다 해도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23억에 40억, 17억밖에 더 증액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그 말로 따르면.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 아끼지 말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하고 협조하고 협상해서 터널식 방음벽 그리고 이제 경사도를 8도에서 4도 이하로 낮추는 부분들 즉각적으로 수용하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안동시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사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갈수록 각별해지고 있죠.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최초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에 들어가 화제입니다. 네, 동물 보호는 물론 직접 입양 연계에도 나선다고 하는데요. 홍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시 천북면에 들어선 동물사랑보호센터입니다. 버려진 동물들의 보호와 치료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분양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경주시가 직접 운영에 나선 겁니다. 보호센터와 치료실, 휴게실을 갖춘 2층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는데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유기동물 보호에 나서자 시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양 홍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동물들이 활발하게 입양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물복지까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유기견 센터 데리고 온 앤데 친구들 구경도 시켜줄 겸 한번 견하고 왔고요. 사람들이 유기견이 많아지는데 여기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경주에서 버려진 동물은 약 1,000여 마리로 이 중 일반에 분양된 동물은 채 절반이 되지 못합니다. 경주시는 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최대 열흘까지 보호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입양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실제 입양이 늦어질 경우 동물 관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입양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경주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는 4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최대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인도적 처리율을 낮추고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주시는 동물사랑보호센터 개관을 계기로 유기동물 신고와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동물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기견도 보호를 하고 또 각종 동물 관련 교육도 시키고 해서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동물보호센터를 통해서 동물과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주에서만 1,068마리의 동물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버림받은 동물이 다시 소중한 인생의 반려자가 될 수 있도록 경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